안녕하세요. 마요입니다.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하루 만에 이 코인 시장이 살아났습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지금 드디어 65K를 넘어서게 되면서 특히 일부 알트들이 좀 더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그 와중에도 지금 이 XRP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1% 정도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코인 대비해서 좀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리플 얘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또 이 비트코인이 65K를 넘어서게 된 만큼 잠깐 살펴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비트코인의 일봉이 그 전날의 하락분을 또 모두 만회하는 이 상승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200일선을 하루 만에 뚫어내더니 또 단숨에 요 65K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두 가지를 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그래서 한 가지는 이 200일선과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요 65K를 넘어서는지 이 두 가지를 좀 체크 포인트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간밤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65K를 넘어서게 되면서 이제는 또 저점을 높여가면서 또 고점까지 높여가는 움직임이 나옴으로써 이제 처음으로 이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지난 9월 초에 이 조정장세 175일의 비밀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상승 추세가 형성될 시기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었는데요. 그래서 이때 영상에서 이걸 좀 보시면 그때가 정확하게 9월 9일이니까 그 당시에 비트코인의 위치가 어디였냐면 54.2K 그러니까 이 하락 채널에 거의 바닥 부근에 있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상승 추세가 형성된다고는 정말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그런데 진짜 실제로 지금 이 그림처럼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 참 저 역시도 신기할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10월 초쯤에는 하락 채널을 좀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65K도 넘어선 상황에서 다음 목표는 뭐로 볼 수 있을까? 그것도 저의 생각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, 일단 이 3월부터 이어진 긴 하락 채널에서 이제 점점 그 상단 위치까지 올라가고 있고, 또 65K를 넘어서게 되면서 이제는 또 요런 상승 채널도 만들게 됐어요. 그래서 요 하락 채널과 상승 채널이 만나게 되는 요 지점, 요 가격대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69.4K, 그러니까 한 69K로 본다면 그 다음 목표는 이 65K에서 69K까지 상승하는 것을 그 다음 타겟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으로 65K에 올라온 만큼 아마 몇 번의 이 지지 테스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어쨌든 이 지지 테스트를 통과를 해서 이 69K까지 상승을 한다면 이전에는 계속 요 하락 채널의 상단을 맞고 내려앉았지만 이번만큼은 이 하락 채널을 뚫고 돌파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좀 크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비트의 움직임이 좀 계속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리플 또 우리의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의 일봉을 보시는 것처럼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이 700원대 후반대에서 계속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리플 같은 경우가 그래도 이번 조정 장세 속에서 그나마 탑코인 대비해서는 좀 방어력이 좋은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었는데 또 어느 정도 상승장이 오니까 이제는 좀 소외감을 들게 만들지 않나 그런 느낌을 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렇다면 왜 이렇게 또 이 리플이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? 그런데 뭐 제가
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 리플 같은 경우는 SEC의 항소 여부가 그 결정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지금 그 움직임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 리플 SEC 소송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또 나왔는데요. 제목이 리플과 SEC 법적 분쟁 재점화 해가지고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것을 보시면 일단 2명의 전직 이 SEC 변호사가 항소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전 SEC 변호사는 이 마크 파겔이라고 하는데 SEC가 항소를 통해서 프로그램적 판매 적법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, 또 다른 이 전직 SEC 변호사도 이분은 제임스 패럴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분은 무려 이 항소의 가능성을 지금 75%의 확률로 보면서 이 법원이 중개인을 통해서 XRP를 판매를 한 것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었는데, 그렇다면 이 중개인 판매가 타당하냐를 두고 항소할 확률이 75%나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항소의 가능성을 두 SEC 전직 변호사는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인데,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이런 의견들은 2명 다 이 전직 SEC 변호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 SEC의 평소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잘 알고 있다라는 그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이 SEC의 태도 변화일 텐데, 그러면 이 기사를 좀 보시게 되면 9월 13일이니까 얼마 전에 기사입니다.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SEC가 바이낸스 소송에서 증권 해당 토큰 목록에 엑스인피니티, 파일코인, 아톰, 샌드박스, 마나코인을 추가를 했다는 이런 소식이 또 전해지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SEC의 입장은 여전히 증권 이슈를 좀 걸고 넘어지면서 사실상 그렇게 큰 변화가 안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 SEC가 지금도 이런 소송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 암호화폐 업계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려면 일단 이 리플 소송 같은 경우도 뭐 벌금으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좀 질질 끌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좀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기도 해요. 그렇다면 진짜 이 SEC가 항소를 결정하게 될까? 그것이 또 중요할 텐데요. 그런데 지금 이 미 대선이 오늘이 이제 9월 27일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40일 정도가 남았는데, 그런데 이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지난 주말에 이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 지원을 약속을 하겠다는 이런 발언을 또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. 그런데 제가 뭐 이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진정성이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 지원을 얘기를 할 때 이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를 이 디지털 자산으로 말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실제로 이 디지털 에셋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아니면 크립토 커런시라는 단어를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니까 이것을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를 언급을 했는데 크립토의 단어가 아니라 지금 글씨가 좀 작은데 디지털 에셋으로 표현을 했어요. 그런데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트윗을 보시게 되면 얼마 전에 이 트럼프가 또 연설을 했었는데 그 당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마도 우리는 35조 달러의 이 미국의 부채를 암호화폐로 갚을 수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in 크립토, 이 크립토를 사용을 했어요. 그러니까 해리스는 디지털 에셋으로 표현을 했는데 트럼프는 이 크립토를 사용을 한 만큼 완전히 대조적인 차이를 보인 겁니다.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. 뭐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 뭐가 그리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실 텐데 저는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태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.
그 예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해리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디지털 에셋으로 표현했지만 우리나라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? 당연히 암호화폐 단어는 사용하지도 않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상자산, 뭐 디지털 자산도 아니라 가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애써 이 자산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좀 희석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. 그만큼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태도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지금 해리스는 디지털 에셋이라는 표현을 한 가운데 어쨌든 해리스는 지금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특히 이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은 암호화폐 업계가 또 지켜보고 있는 만큼 만약에 여기서 SEC가 항소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해리스의 민주당의 암호화폐에 대한 그 진정성을 좀 의문을 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사를 또 보여드리면 25일이었어요. 이 게리 갠슬러가 청문회에 참가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 이 SEC 위원들도 참가를 했거든요.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모신 SEC 위원장이 6명인데 안타깝게도 현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의 리더십은 평균 이하다.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SEC의 내부 갈등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게리 갠슬러의 입지가 상당히 좀 좁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상황과 또 정치적인 상황까지 고려를 했을 때 과연 이 SEC가 항소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텔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떤 결정이 나올지 감이 오질 않고 결국은 까봐야 알게 될 것 같아요. 그렇다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리플 고래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그것이 또 중요할 텐데요. 그렇다면 뭐 고래들의 생각을 알 수는 없으니까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체크를 해볼 때 지금 항소 여부 결정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100만 개 이상의 고래 지갑수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계속 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며칠 전에는 갑자기 좀 튀어 오르면서 다시 좀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증가가 됐어요. 그래서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볼 때는 아직까지 이 항소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매도하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. 이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SEC의 항소 여부가 대략적으로 한 10일 정도가 남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남은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이 SEC가 항소를 포기하는 결정인데 만약에 이 항소 포기가 나오게 된다면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작년 7월부터 이어진 장기 하락 추세선과 또 최근에 계속 올라가는 이 저점의 요 삼각 수렴을 좀 시원하게 돌파하는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 또 거기에 지금 아까 전에 이 기사를 다시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길 보시면 10월 14일과 15일까지 스웰 컨퍼런스 이것을 지금 코앞에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SEC 항소 포기가 나온다면 이 스웰 기대감까지 더불어서 추가적인 큰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기어코 이 SEC가 항소를 진행을 하는 그런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와 같은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이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다시 좀 700원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대세 상승장이 오게 되면 리플 역시 함께 상승을 할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 뭐 2021년 불장 때 보셨던 것처럼 상방이 닫힌 채로 제한적인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또 모든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나긴 인내심을 다시 한번 필요로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열흘 아니면 좀 결정이 되게 되는데 당연히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항소 포기를 바라고 있고 그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개인적인 바람을 담아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부디 이 SEC가 정신을 차리고
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